지금 BWM에서 방카슈랑스를 하고 싶고 그 연령이 높은 고객들한테 건강에 관련된 얘기를 했는데 이걸 굳이 신한은행에서 해야 되는 이유가 있어요? 제가 봤을 땐 지금 보험사에 가는 게 훨씬 더 잘 어울릴 것 같거든요. 제가 원하는 그 답변은 그 질문은 그게 아니라 지금 제가 봤을 땐 그 경력도 약간의 경력도 보험사 경력이 있고 지금 본인 얘기하는 네네. 것도 방카슈랑스 분야를 콕 찍어서 얘기했는데 그럴 거면 오히려 보험사에서 이러한 일들을 하는 게 고객의 만족을 더 할 수 있고 건강관리도 더 챙길 수 있고 하잖아요. 근데 왜 그걸 네네. 신한은행에서 저는 해야 되는지 묻는 거예요. 고객 만족을 위해서라면 단순히 제가 다룰 수 있는 상품이 보험뿐만 아니라 은행 상품도 같이 다룰 수 있어야 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고객이 내점을 한 이후에 제가 만약에 보험적인 부분만 도움을 드리게 된다면 그것은 고객 편의를 위한 저만의 배려 혹은 고객 만족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제가 보험사에 일하는 게 아니라 방카슈랑스 WM인으로서 실은 은행에서 일을 하게 된다면 은행의 어떤 자산관리적인 부분에 대한 상품 그리고 신한은행만이 가지고 있는 방카 신한은행을 한 단어로 한번 표현해 주세요. 지금 지원한 WM 직무를 본인이 잘할 수 있는 이유가 뭐예요? 안녕하십니까. ISA 상품에 대해서 발표하게 된 오늘 발표는 제가 ISA를 선택한 이유, 구조, 그리고 ISA 상품에 대한 장단점과 ISA를 중점적으로 판매해야 될 타겟 고객에 대해서 말씀드림으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ISA를 주목한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로 ISA를 상품의 구조에 대해서 알게 된다면 다양한 장점을 가지고 있는 상품임을 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예적금, 그리고 두 번째로 펀드, 세 번째로 파생상품을 한 바구니에 담아서 운용할 수 있는 상품이 ISA 상품의 요지입니다. 하지만 이와 더불어 세제 혜택을 담은 저축 상품이기 때문에 요즘 같은 저금리 시대 그리고 고세율 시대에 분명히 장점으로 작용할 수 있는 그런 상품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때문에 다양한 사람들이 이용함에 있어서 다양한 혜택과 특히나 세제 혜택을 가져갈 수 있는 상품이기 때문에 저는 ISA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최근 몇 년간 ISA가 우리나라에 출시됨에 있어서 가입자 수는 많았지만 실질적으로는 낮은 수익률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다음과 같은 이유로 ISA는 다양한 혜택들이 있지만 초창기에 ISA를 가입한 사람들은 500만 명이 넘을 정도로 많은 수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정기적으로 납입을 했던 고객의 수는 절대적으로 적었고 그에 따라서 운영 수익률 또한 좋지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ISA를 추천드린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로 200만 원에서 400만 원까지 비과세 한도를 가지고 있다는 부분입니다. 일반 계좌로 펀드 가입 시에는 15.4%의 세금이 분명히 부과가 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ISA를 통해서 운용하게 된다면 손익을 통산해서 400만 원까지 비과세가 된다는 게 장점인데 여기서 손익통산이라는 가장 큰 장점이 부각되는 부분입니다. 예를 들어서 두 개의 펀드를 가입했을 때 한 개의 펀드와 다른 한 가지의 예금 상품을 가입을 했을 때 예금에서 30만 원의 이익을 얻고 또 펀드의 손실을 50만 원이 발생을 한 경우에는 20만 원의 총 손해를 보게 되는 구조가 되겠습니다. 하지만 이 30만 원에 대해서도 소득세와 지방세가 부과되는 일반적인 행태에서 만약에 IS를 통해서 투자를 하게 된다면 두 상품의 손익을 더했을 때 만약에 수입이 없다면 세금을 면제하는 그런 부분을 가져갈 수 있는 부분입니다. 따라서 이 초과분에 대해서만 9.9%의 우대세율을 적용함으로써 확실히 다른 상품을 이원해서 두 가지 상품을 가져갔을 때 대비하여 확실한 절세 혜택을 누릴 수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또한 만약에 ISA의 가입 기간 종료 이후에 연금저축계좌로 이전을 할 때는 최대 300만 원까지 비과세 혜택을 가져갈 수가 있는 그런 구조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최장 연금 수령 시기까지 세금을 납부하지 않게 되게 될 수도 있는 그런 전략을 가져가게 됩니다. 그러므로
판매해야 되는 주요 타깃 고객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사회초년생과 신혼부부입니다. 총급여가 주로 5천만 원 이하의 근로자들인데 이들에게 주로 예적금보다 긴 저축 기간을 가져갈 수 있기 때문에 흔히 말하는 시간에 투자한다라는 개념으로 좀 더 장기 저축과 그와 더불어 절세 혜택을 가져갈 수 있다는 이점을 통해 이 부분을 적극적으로 어필한다면 사회초년생과 신혼부부에게 세일즈 포인트로 작용을 할 수 있을 거라 판단이 섭니다. 두 번째로 중장년층과 은퇴 예정자에게 ISA 상품은 유리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연금저축계좌를 동시에 이용함을 통해서 절세 혜택을 크게 누릴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장점이고, 또한 내년부터는 개정안이 발효가 되면서 투자금 한도에 대한 그 미납분이 총 2천만 원에 대한 한도에 대해서 미납한 부분에 대해서는 2월 납입을 허용하게 되는 그런 개정안이 발효가 됩니다. 따라서 안정적인 노후 또는 은퇴 자금이 마련이 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향후 전망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내년부터는 근로소득이 없어도 ISA 상품을 가입할 수가 있게 됩니다. 과거에는 현재는 무조건 근로소득이 있는, 그리고 그 근로소득 또한 5천만 원 이하여야 하지만 지금부터 내년부터는 근로소득이 없어도 가입이 가능하기 때문에 대학생 혹은 주부 또한 가입이 가능하게 됩니다. 이에 따라서 조기 가입 시에는 당연히 장기적으로 상품 운영이 가능하고 그에 따른 수익률 또한 가져갈 수 있게 됩니다. 두 번째로 ISA의 현재 의무 계좌 보유 기간은 5년인데 내년부터는 3년으로 줄어들게 되면서 너무 지나치게 장기적으로 의무적으로 보유해야 되는 그런 부담이 줄어들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내년에 적용되는 개정안에 따라서 상장 주식 또한 편입이 가능하게 되는데 현재 가장 고질적인 문제를 가지고 있는 이 부분이 바로 이 수익률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상장 주식이 편입되게 된다면 ISA가 가지고 있는 수익률 저하에 대한 문제를 개선된 방향으로 가져갈 수 있기 때문에 분명히 메리트가 있는 상품이다 라고 말씀드리면서 상품 PT 마치겠습니다. 면접관이었다고 생각하고. 제가 면접관이라면 만약에 합불로 하면 합 줄 것 같아요. 그냥 구조도 그렇고 내용 설명도 잘 한 것 같아요. 아, 오늘은 구조 내용 설명 괜찮았다. 오케이. 네. 너는 어디에서 네가 예를 들어서 발표를 한다고 생각하고 ISA 상품을 설명한 거야? 부터 친구가 은행 다니는 친구가 제발 네 취업하면 ISA 하나만, 다른 건 다 필요 없고 하나만 가입해라. 너무 압박이 심하다. 그런 소리를 좀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도대체 그 상품이 뭐길래 난 지금 소득도 없고 가입도 안 되는데 왜 바로 가입을 하라는 걸까?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게 한 2, 3년 전에 출시가 됐는데 이게 지금 딱 그 오픈뱅킹 같은 형태더라고요. 은행의 그 과한 경쟁. 모든 상품 다 그래. 신규 네. 치면. 그래서 우르르 다 몰려가서 엄청 팔고 실질적으로 납부하는 사람은 없고 그래서 수익은 안 나고 그래서 이제는 약간 몰락하려고 하다가 기사를 봤는데 갑자기 ISA 일무를 안 하고 면접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좀 끌리네? 알아봤더니 이제 근로소득 없어도 가입한다고 하길래 저 이제 그래서 다음 주에 내년에 그 진짜 만약에 취업이 되다는데 이건 가입해보고 싶어서 그냥 그게 제 동기입니다. 이러한 일단 상품 선정을 할 때 뭐든지 다 기준이 있잖아. 그럼 뭐 그거는 네 스토리니까 잠깐 마우스 왜 이래? 한번 보면 봐봐. 그러니까 지금 내가 뭔가를 어떠한 메시지를 던질 것인가, 나의 의도는 지금 뭐야, 어떤가, 그게 정확하게 먼저 판단해야 돼. 내가 오늘 PT 발표를 할 때 내가 이거 면접, 뭐 예를 들어서 어떠한 PT 면접에서 내가 이걸 발표할 상황인지, 아니면 그냥 이 상품의 내용을 정확하게 전달하고 싶은, 아니면 발표력과 전달력 기준으로 이런 것들을 만들 것인지, 그런 것들을 스스로 한번 생각하고 이 PT를 만드는 게 굉장히 좋다고. 장단이 있는데 내가 보기엔 네가 여기 작성한 게 다 맞는 말은 아니야. 그러니까 맞고 잘못됐고가 아니라 꼭 이것이 비과세라고 하기 때문에 무조건 좋은 건 아니라고.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구조를 다시 잡았으면 좋겠어.
이 발표를 하거나 할 때 비교를 하는 게 아니라 구조를 처음에 예를 들어서 ISA라는 왜 우리 오피니언 할 때도 내가 항상 배경을 쓰라고 했잖아. 그럼 주목한 이유는 네가 뭔가 설명을 했는데 내 귀에는 잘 안 들어왔어. 그 핵심이. 그러니까 그것들을 뭐 친구가 설명을 뭐 해서 그렇게 해준다 그게 아니라 너만의 이유 아, 네. 뭔가 그런 이슈가 있으면 그런 이슈를 명확하게 배경 설정을 해주고 IS에 대한 상품 특징을 정확하게 이건 세 가지 특징이 있다.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하지만 여기에 우리가 꼭 참고해야 될 사항은 이거다. 그래서 간단 명료하게 핵심을 전달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 내가 너의 장점 얘기를 했잖아. 되게 편안하게 뭔가 부드럽게 이어는 가는데 지금 이 PT를 전달하면서도 말이 계속적으로 늘어진단 말이야. 그러니까 맞아요. 사람을 끄는 힘이 지금 없는 거야. 그래서 한 가지 우리가 PT 면접 발표를 할 때나 인성 면접에 대할 때나 답변을 할 때 굉장히 계속 얘기 듣는 게 짧고 굵게 하라고 하는데 그거는 연습을 많이 해봐야지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 이러한 것들을 네가 다시 한번 해보면서 정확하게 네가 너도 한번 목차를 작성을 해봐. 목차를 작성을 해보고 네가 할 말을 정확하게 어떤 걸 할 것인가 포인트를 딱딱 정해놓고 그거를 초과하지 마. 너 이거 나한테 사실대로 얘기해봐. 이거 만들면서 연습 몇 번 해봤어? 번 정도 했던 것 같습니다. 한번 시간 쟀냐? 시간 안 됐습니다. 그치? 그럼 안 되지, 이 사람아. 지금 내가 PT 면접 오늘 4분 한다고 했잖아. 그럼 시간 재고 해야 돼. 왜? 그 시간 안에 내가 전해야 될 거를 반드시 얘기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오케이? 네. 그래서 일단 내용도 PT는 중요하지만 구조를 뽑고 그 안에서 내가 어떠한 대응 방안을 얘기하고 솔루션을 얘기하고 이러한 모든 것들이 다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결국 내가 말이 길어지면 내가 불리하다. 왜? 말이 많아지면 그에 따른 질문도 훨씬 더 많이 받게 돼. 내가 상품 PT 숙제를 내준 건 뭐냐면 상품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달달달달 이해를 해라. 물론 이것도 있지만 왜 택했는지 현재 시장 분위기가 이런 상황인데 이 금융시장에서 너희도 지금 다 공부했잖아. 금융권 공부. 그러면 이 시장, 이 금융권에서 그러면 나는 왜 이 상품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가가 나와야지. 그치? 어떠한 이유가 물론 다 있겠지만 내가 여러분들이 지금 전공자고 비전공자고 그거를 불문하고 금융권으로 간다고 생각하고 면접을 본다고 생각한다면 분명히 여러분들한테 물어보는 거는 금융적인 지식적 측면, 그 다음에 역량적 측면, 경험적 측면 그런 것들을 다 요구할 거라고. 그럼 내가 이러한 질문을 받았을 때 여기서 어떠한 소재를 빼서 이렇게 답을 해야 될까? 이거를 만들면서 생각해 보면 훨씬 너희들께 될 수 있다는 거지.